안녕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슬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 지금 다름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역사와 함께한 우리 소나무라는 주제로 숲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숲해설 진행 순서는 먼저 다름산 자연휴양림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소나무 이름의 유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 이야기, 특별한 소나무 몇 가지 소개, 소나무를 아끼고 사랑한 조선시대 임금님, 소나무의 병충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방울을 이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름산 자연휴양림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다름산의 서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문을 연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으며 도심에서 가까워 숙박 후 다음날 직장 출근이 가능한 도심형 휴양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름산 자연휴양림 탐방로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소나무, 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비목나무, 떼죽나무, 개운나무, 들국나무, 진달래, 철쭉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좋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이름을 왜 소나무라고 지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나무들에는 전해오는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도 이름의 유래가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이름의 유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으뜸이라는 옛말 수리가 솔로 변해서 나무와 결합해서 솔나무라고 하던 것이 지금의 소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의 유래는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무슨 물건의 사진인가요? 네, 솔이죠. 칫솔, 옷솔, 구두솔 등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솔들이 있죠. 그런데 이 소나무의 바늘잎이 솔처럼 생겨서 솔이라 하고, 이 솔이 나무와 결합해서 솔나무라고 하던 것이 솔의 리얼이 떨어져서 오늘날의 소나무라는 이름으로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한자로는 이렇게 송이라고 적습니다. 이 송은 목자와 공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그런데 이 송은 여기에서 공자는 공후백 귀족의 세 등급의 자기 중에서 첫 번째 서열의 자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나무라는 의미로 이렇게 송으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5년 주기로 산림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그 의식조사 항목에는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꽃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가로수는 어떤 나무인가요? 또 가장 좋아하는 산은 어느 산인가요? 등의 여러 가지 질문 문항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였을까요? 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1위로 꼽은 나무는 바로 이 소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이유에서 소나무를 좋아하시는지요? 네,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사시사철 한결같은 기상으로 잘 견디죠.
그런데 어떠한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어온 우리 민족의 기성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가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네, 우리 민족의 삶의 문화는 바로 소나무 문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 앞에 금줄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남을 알림과 동시에 이 금줄이 부정한 기운이 집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줄은 새끼를 외로 꼬아서 솔가지를 끼우고 숯도 끼웠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붉은 고추도 꽂았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소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관하는 장롱도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북에서는 솔잎과 솔가지와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서 불을 피워 밥을 했고 방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잎으로 선식을 만들고 송화가루를 모아서 다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춘궁기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에는 소나무 어린 가지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껍질을 입으로 긁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송기라고 했는데요. 촉은 목피에서 목피는 바로 이 소나무 가지의 속껍질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소나무로 만든 관을 이용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솔바람 부는 솔밭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나무 중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특별한 소나무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어느 나무인지 벌써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이 소나무는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 입구에 있는 정이품송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조선시대 세조임금이 법주사를 행차할 때 타고 가던 가마가 소나무 밑을 지나던 중 나무 가지가 걸릴 것 같아서 신하가 가마가 걸리겠습니다 고함을 지르자 이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 올려 임금님의 가마가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줬고, 왕궁으로 돌아온 세조임금은 이 기특한 소나무에게 정이품,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이품 배서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이 정이품 소나무는 지금 나이가 600살로 병들고 노쇠하고 가지도 부러져서 산림청에서는 이 정이품 소나무의 우수한 유전자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후계목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이품 소나무의 배우자로 간택된 신북감 소나무는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백두대간을 통틀어 10년간의 조사를 거쳐서 가장 형질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소나무를 골라서 지난 2001년 5월에 소나무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소나무는 신북감으로 간택된 이 소나무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미인송으로 당시 나이가 10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혼례식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길이 신부측 앞마당인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의 무덤인 중경릉에서 산림청장이 주례를 맡고 보훈군수가 신랑측 혼주, 삼척시장이 신부측 혼주, 보훈군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신랑 대역을, 삼척시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신부 대역을 맡았습니다. 혼례식에서는 특별히 꽃가루함 전달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방법은 이 신부 소나무의 개화전 꽃에 비닐봉지로 정조들을 씌워서 다른 소나무의 송화가루 접근을 막고 정이품송의 숫꽃가루를 받아서
결혼식 날 현장에서 인공 수분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손으로 몇 그루가 집중 관리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올림픽공원, 남산식물원, 국회의사당, 독립기념관 등에 이식되어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이품송의 후계목입니다. 참 잘생겼죠. 예, 그런데 사실 정이품송은 소나무는 한 개체에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는 암수 한 그루 식물로서 따로 남자 나무니 여자 나무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정이품송의 노쇠한 정이품송의 좋은 행질의 유전자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가장 우수한 소나무를 골라서 인공 수정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나무가 세금을 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내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양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 경상북도 풍기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물길이 예천군 감천면 천양리 석평마을 앞 개천으로 흐르는데요. 홍수에 떠내려온 어린 소나무 가지를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건져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6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우람하게 자란 소나무가 되어 마을의 동신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27년 무렵 이 소나무를 자식처럼 가꾸고 의지하며 살던 이수목이라는 노인은 설아에 자녀가 없고 가진 전답은 있었는데 그가 관리하던 소나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목 노인은 이 소나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마을이 석평마을이어서 석시성을 부여하고 이 소나무는 다른 소나무와는 다르다, 영음스러운 소나무라고 해서 송령이라고 이름을 지어 석송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석송령에게 자신의 토지를 상속해주고 토지대장에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예천군에 이 석송령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이 석송령이 가진 재산은 3,900여 제곱미터, 약 1,200평 되고 석송령이 납부한 세금은 98,180원이라고 합니다. 석송령은 그가 가진 재산에서 얻은 이익금으로 세금을 낸 다음에 남는 돈으로는 마을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석송령은 말 못하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석송령 번영회를 조직해서 이 번영회에서 업무를 대신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이품송처럼 장관급 벼슬에 홀려시까지 치는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은요, 동시대에 사뭇 다른 삶을 살아온 소나무도 있습니다.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있는 관음송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그 자리를 삼촌에게 빼앗기고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비운의 생을 마감한 단종, 이 단종의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었던 이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볼관자, 들을 음자를 써서 관음송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관음송은 아래서부터 가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요. 그 옛날 어린 단종이 이 소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소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재질이 뛰어난 소나무가 있습니다. 금강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울진 봉화까지 분포하고 있는 줄기가 곱고 수행이 아름다우며 재질이 뛰어난 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를 무슨 소나무라고 할까요? 네, 금강소나무입니다. 네, 이 금강소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뛰어나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목재인데요. 이 금강소나무는 과거에는 궁궐이나 사찰 또는 사대부들의 건축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금강소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기차가 철도가 생기면서 경상북도 울진 봉화 지역에서 생산되어 베어 모은 이 금강소나무를 기차에 싣고 춘향역에서 기차에 싣고 서울로 실어 날랐다 해가지고 특별히 춘향목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아끼고 사랑한 임금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선 제22대 정조임금의 소나무 사랑은 극진했다고 합니다. 이 정조임금은 백성들이 조림해 놓은 소나무를 자꾸 베어가자 나무가지를 베어가면 안 된다고 써두면서 대신 이 소나무에 엽전을 달아두도록 했는데요. 백성들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소나무를 자르지 않고 보호하는 데 협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 부친인 사도세자의 무덤이 육릉에 행차하였는데 무덤 주변 소나무에 송충이가 무성하자 정조는 송충이를 잡아서 직접 입에 넣고 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수많은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소나무에 있는 송충이를 잡아먹더라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에는 여러 가지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아주 과거에는 송충이가 심했었고 오늘날에는 소나무 제선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송충이가 심했던 조선시대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송충이 잡기를 했으며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나무젓가락을 들고 산으로 송충이 잡이를 나섰던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나무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 같은 매개곤충을 통해서 이 소나무에 침투하는데요. 1988년 부산 금강공원 동물원에 일본에서 일본 원숭이를 데려오면서부터 제선충이 국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부산 금정산에서부터 제선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나무 제선충 방지를 위해서 지난 2005년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제선충 방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것은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 잘라 가지고 약을 뿌리고 이렇게 훈정해서 질긴 비닐로 밀폐해서 처리해 둔 것입니다. 제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조기에 발견해서 잘라서 불에 태우거나 벌채한 나무의 뿌리에도 제선충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질긴 비닐로 훈정 약재를 처리하고 비닐로 덮어 씌워서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산행시에 붉게 말라 죽은 소나무를 발견하시는 적시로 산림청이나 시군구 산림관리부서로 소나무 제선충병을 신고하셔서 우리 산에서 소나무 제선충이 소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열매가 솔방울이죠. 이번에는 솔방울을 이용해서
예쁜 액세서리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슬비가 살살 내려서 지금 준비물을 제가 이렇게 비닐로 덮어 씌워 놨는데요.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방울 액세서리 만들기에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자, 준비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쁜 조그만 솔방울들, 그 다음에 굿자핀, 그 다음 핸드폰 줄, 그리고 매니큐어, 송곳과 롱노즐을 준비합니다. 먼저 솔방울의 소나무 가지에 붙어 있던 자리에 송곳으로 이렇게 홈을 냅니다. 이렇게 홈을 낸 다음 굿자핀을 꽂는데요. 이 굿자핀을 꽂을 때는 롱노즐을 사용하시면 쉽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굿자핀을 꽂습니다. 굿자핀을 꽂은 다음 여기에 핸드폰 줄을 겁니다. 굿자핀 고리에 핸드폰 줄을 걸고요. 자, 여기에 솔방울의 실편 끝부분에 마음에 드시는 색깔의 매니큐어를 살짝 칠합니다. 뒷부분에도 살짝 칠해도 됩니다. 끝부분만 살짝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매니큐어가 마르면은 솔방울 액세서리가 완성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가방에 달면은 예쁜 솔방울 자연물 액세서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솔방울을 이용한 액세서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소나무 아래서 태어나서 소나무와 함께 살았고 소나무 숲에 묻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함께한 우리 소나무를 잘 아끼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숲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다름산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안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